지하철 내 혼잡한 출근길. 70대 할머니 박말순이 구석에 앉아 있고 주변 사람들은 코를 막거나 얼굴을 찡그린다. 아, 냄새 진짜 심하다. 저 사람 며칠째 같은 옷이야. 왜 지하철을 타고 다녀? 이 시간에 저런 사람은 왜 타는 거야? 노인 냄새가 진동하네. 사람들이 슬금슬금 자리를 피하고 노인은 시선을 내리깔고 있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무릎이 가방을 꼭 쥡니다. 박말수는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그래, 냄새가 나지. 돈 냄새는 사라지고 사람 냄새만 남았지. 누군가 가방을 발로 밀고 지나갑니다. 그 순간 한 청년이 다가와 가방을 주워듭니다.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어요? 그의 손이 그녀의 손등을 가만히 잡습니다. 순간 사람들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쏠립니다. 누군가는 비웃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들어 찍으려 합니다. 에이, 왜 저런 걸 도와요? 저런 거요? 그냥 사람인데요. 잠시 정적. 말순이 천천히 청년의 손을 올려다봅니다. 그 손목에서 은빛 팔찌가 반짝입니다. 그녀의 눈이 커지고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저 팔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냄새 난다고 손가락질 받던 그 노인, 한때는 명동을 주름잡던 돈의 여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돌아서자 남은 건 냄새뿐이었죠. 그리고 그 냄새 속으로 다가온 한 청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가 그녀가 평생 찾던 잃어버린 손자라는 걸. 냄새 난다고 손가락질 당한 노인, 알고 보니 명동의 큰손이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또 다른 따뜻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햇살이 골목의 간판을 비스듬히 스치고 명동의 상점들이 셔터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커피를 들고 바삐 걸으며 서로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가죠. 그 사이로 낡은 카멜 코트를 여민 노파가 천천히 발을 옮깁니다. 박말순입니다. 한때 이름만 말해도 가게 주인들이 허리를 굽히던 그가 이젠 사람들의 흐름 속에서 작은 돌멩이처럼 밀려납니다. 그녀의 진한 립스틱은 오래전의 습관을 붙잡은 흔적일 뿐입니다. 손등의 핏줄은 툭 붉어져 있고 구두 굽은 소리를 낼 때마다 약간씩 흔들려요. 가게 앞에 쌓인 종이 박스에서 비린 잉크 냄새가 올라오자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코를 찡긋합니다. 세상은 늘 냄새가 나죠. 그녀가 작게 중얼거립니다. 목소리는 바삭 말라 있었고 아무도 그 말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사무실이 있던 건물로 향하는 길, 오래된 간판은 페인트가 벗겨져 글씨가 여기저기 패였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멈춘 지 오래였고 그녀는 계단을 한 칸씩 확인하듯 올라갑니다. 문 앞에 서자 철문이 휘청이며 삐걱거리는 소리를 냅니다. 안은 싸늘하게 식어 있죠. 서류가 든 캐비닛엔 먼지가 소복했고 계산기는 건전지가 새까맣게 부풀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오래된 전화기가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그녀는 수화기를 들어보지만 신호음은 들리지 않아요. 전화가 울리던 때가 좋았죠. 그녀가 조용히 말합니다. 수화기를 내려놓는 손끝이 잠시 떨리고 구겨진 명함 한 장이 눈에 들어옵니다. 박말순 금융. 검은 글씨가 아직 또렷하지만 그것을 볼 사람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가 시선을 붙잡습니다. 젊은 여자가 아기를 안고 웃고 있죠. 여자의 눈매는 사나웠고 아기의 볼은 탐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액자를 벗겨들고 뒤편의 누런 벽지를 쓸어봅니다. 손끝에 먼지가 묻어나고 기침이 짧게 터져나와요. 창문을 열자 명동의 소음이 파도처럼 밀려듭니다. 멜로디가 빠른 홍보 트럭 음악, 택시 경적, 상인의 호객 소리,
그리고 어딘가에서 흘러나오는 비닐 타는 냄새까지 뒤엉킵니다. 그녀는 창틀에 팔꿈치를 괴고 한동안 아래를 내려다봅니다. 한 젊은 남자가 노란 박스를 들고 가게 문을 밀며 들어갑니다. 그의 걸음이 씩씩해 보여서인지 그녀는 이유 없이 시선이 붙들립니다. 서랍을 열자 고무줄로 묶은 노란 봉투가 몇 겹 나옵니다. 각각의 봉투에는 이름들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일부 이름 옆에는 붉은 선이 그어져 있고 그 옆엔 작은 별표가 찍혀 있죠. 그녀는 별표 위를 손톱으로 긁어보다가 조심스레 봉투를 다시 묶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이름들을 부를 일은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자를 끌어 책상 앞에 앉자 허리가 단단히 굳어옵니다. 약봉지를 꺼내 물도 없이 삼키고 윗입술을 핥으며 숨을 고릅니다. 오른쪽 손목에 작은 검은 점에 시선이 닿자 그녀는 어느새 손바닥으로 그 자리를 덮습니다. 한때 누군가가 손자도 저 자리를 닮았다고 말하던 기억이 불쑥 올라오죠. 기억은 오래돼도 자국은 선명합니다. 문이 안에서 잠겨 있는지 두어 번 확인한 뒤 그녀는 지갑을 챙깁니다. 지갑 속에는 두툼한 현금 대신 구겨진 영수증과 약국 포인트 카드가 들어 있습니다. 카드를 바라보던 그녀는 허무한 듯 웃음을 흘립니다. 포인트가 뭐길래 하고 중얼대며 지갑을 닫습니다. 아침 햇살이 책상 모서리를 밀고 와 먼지를 반짝이게 만들어요. 계단을 내려오다 난간을 잡습니다. 손바닥에 철의 비린 맛이 스며들자 그녀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살짝 닦습니다. 건물 입구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훑어보고 립스틱 자국을 다시 한번 눌러 정리합니다. 고개를 곧게 들자 목의 주름이 선명해지고 눈동자는 여전히 호기심과 경계가 섞인 빛을 띱니다. 그녀는 느리지만 단정하게 문을 나섭니다. 거리를 한참 걸어 지하철역으로 내려가는 계단 앞에 섭니다. 계단 아래에서 공기의 결이 바뀌고 철냄새와 기계 기름 냄새가 희미하게 올라옵니다. 그녀는 손잡이를 꽉 쥐고 한 계단씩 내려갑니다. 목 뒤에 땀이 맺히지만 손수건을 꺼내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그녀의 호흡보다 앞서 움직이는 듯합니다. 개찰구 앞에서 교통카드를 찍으려다 잠시 멈춥니다. 카드 잔액이 부족하다는 붉은 불빛이 번쩍이고 그녀의 표정이 굳습니다. 가방 안을 더듬어 잔돈을 꺼내며 동전의 차가운 감촉을 확인하죠. 뒤에서 누군가 성급히 기침을 하자 그녀는 재빠르게 카드를 다시 대고 통과합니다. 어깨를 스쳐 지나가는 사람의 향수가 잠깐 코를 치고 지나갑니다. 플랫폼의 바람이 치마 자락을 스칩니다. 전광판의 초록 숫자가 느리게 깜빡이고 터널 안에서 낮게 울리는 진동이 다가오죠. 그녀는 노란 선 안쪽으로 정확히 두 발을 모아 섭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지만 표정은 평평하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자리가 날까? 그녀는 마음속으로 가볍게 계산합니다. 지하철이 들어오며 바람이 머리칼을 어지럽힙니다. 문이 열리자 사람들은 파도처럼 밀려나오고 다시 다른 파도가 밀려 들어갑니다. 그녀는 파도의 뒷꼬리를 잡듯 조용히 발을 들이밀고 비어있는 자리를 향해 걸음을 옮깁니다. 앉기 전 주변의 얼굴을 짧게 훑고 허리를 낮춥니다. 코끝으로 익숙한 공기의 혼합이 스며들고 그녀는 숨을 고르게 정리합니다. 앉아도 되죠. 그녀가 아주 작게 말합니다. 그러나 대답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른편에서 휴대폰 화면을 보던 중년 남자가 무심하게 몸을 비키고 왼편의 젊은 여자는 슬며시 발을 치웁니다. 그녀는 등을 등받이에 기대고 양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립니다. 시선은 정면 전광판의 역 이름이 뒤로 흐르는 것을 묵묵히 따라갑니다.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잠깐 바라봅니다. 주름은 더 깊어졌고 눈동자는 여전히 반짝입니다. 그 반짝임 속에 이 거리와 사람들을 한때 손바닥처럼 굴리던 기억이 스칩니다. 그러나 기억의 끝에는 늘 어딘가 빈 의자가 하나 남아 있었죠. 그 빈자리의 이름을 그녀는 여전히 부르지 않습니다. 왼쪽 어깨가 살짝 내려앉자 가방이 허벅지를 톡 치고 내려옵니다. 그녀는 가방의 지퍼를 반쯤 열어 손수건과 작은 향수병이 제대로 자리 잡았는지 확인합니다. 향수의 유리 표면에 손가락 지문이 얇게 남습니다. 그녀는 그 지문을 소매로 살살 문질러 지우고 병을 다시 눕혀둡니다.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굳어지며 숨이 한번 짧게 끊어집니다. 문이 닫히고 열릴 때마다 사람들이 바뀌고 공기의 결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녀는 시선을 크게 움직이지 않고도 주변의 체온을 가늠합니다. 몸을 바짝 붙여 앉는 이 다리를 넓게 벌리는 이 휴대폰 소리를 최대치로 올려놓은 이 모두가 파편처럼 흘러갑니다. 그녀는 파편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으려는 사람처럼 앉아 있습니다. 정확히, 오래, 그리고 조용하게요. 전광판에 다음 역 이름이 반짝이며 나타나자 그녀는 손목시계를 힐끗 봅니다. 초침이 무심하게 앞으로 나아가고 그녀의 호흡도 그에 맞춰 정돈됩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무언가를 그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플랫폼을 스치는 바람의 향이 아주 조금 바뀐 것을 그녀의 코는 먼저 알아챕니다. 그 변화가 오늘의 하루를 찢어지듯 갈라놓을 거라는 사실을 이 순간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전동차 문이 열리며 사람들의 발소리가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옵니다. 박말수는 사람들의 어깨에 떠밀리듯 차 안으로 들어가 자리를 찾습니다. 한쪽 구석에 노약자석이 비어 있는 걸 보고 조심스럽게 다가가 앉습니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리고 허리를 곧게 세웁니다. 철바퀴가 철로를 타며 덜컹거릴 때마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잠시 후 코를 막는 소리가 이쪽 저쪽에서 들려옵니다. 앞자리에 앉은 젊은 여자가 눈살을 찌푸리고 친구에게 속삭입니다. 냄새 나지 않아? 그 말은 바람을 타듯 퍼져나가며 주변의 시선을 불러옵니다. 사람들이 슬며시 자리를 비우거나 고개를 돌립니다. 말순의 손끝이 가방 끈을 세게 움켜잡습니다. 손끝에 힘이 들어가며 정맥이 도드라집니다. 그녀는 태연한 척 코트를 여며보지만 안쪽에서 묵은 냄새가 올라옵니다. 평생 돈의 냄새만 맡고 살아온 손끝이 이젠 자신에게서 풍기는 냄새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옆자리 남자가 괜히 헛기침을 하고 다리를 멀리 뻗습니다. 말수는 아무렇지 않은 척 창문 밖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창문 너머엔 터널벽의 광고가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그 사이로 행복대출이라는 문구가 번쩍거립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그 글자에 잠시 머물다가 사라집니다. 뒤쪽 문이 열리며 중년 남자가 들어오더니 고개를 숙이고 냄새를 맡습니다. 코를 찡그린 그는 일부러 그녀의 가방을 발로 밀어내며 비켜섭니다. 말수는 가방을 주워 무릎에 올려놓습니다. 가방 끈이 끊어질 듯 팽팽하게 잡힌 손끝에서 미세한 떨림이 느껴집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등에 박힙니다. 등줄기를 따라 땀이 흘러내리고 머리카락이 목덜미에 달라붙습니다. 그녀는 코끝을 치켜들고 고개를 바깥쪽으로 돌립니다. 그 순간 맞은편에서 서 있던 젊은 남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옵니다. 정우입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가방을 들어 그녀 앞에 조심스레 올려놓습니다. 말순의 손등에 묻은 먼지를 살짝 털어주고 물티슈를 건넵니다. 그의 손동작은 조심스럽고 부드럽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로 쏠립니다.
누군가는 괜히 저런 사람 도와서 뭐해라고 중얼거립니다. 정우는 고개를 들고 짧게 웃으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순의 앞을 지킵니다. 말순은 그 시선을 느끼며 불쾌한 듯 얼굴을 찡그립니다. 남 걱정할 때가 아니야. 속으로 중얼거리며 몸을 돌립니다. 정우는 조용히 뒤로 물러나 옆자리 손잡이를 잡습니다. 그녀가 가방을 정리하고 향수를 꺼내 살짝 뿌리는 모습을 본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 냄새 속엔 쓸쓸함과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하철 안 공기가 한층 무거워지고 차는 다음 역으로 달려갑니다. 그녀의 눈가가 살짝 흔들리지만 곧 아무 일 없다는 듯 눈을 감습니다. 방송음이 울리며 다음 역 이름이 들려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내리고 새로운 무리들이 타오릅니다. 정우는 출입문 옆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노약자석을 바라봅니다. 말수는 그를 힐끗 보지만 아무 말 없이 가방을 꼭 품에 안습니다. 문이 닫히며 전동차가 다시 움직입니다. 창문 밖의 어둠이 빠르게 스쳐갑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릅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된 체념이 피어오릅니다. 냄새라 이젠 그것도 사치구나. 그녀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일그러집니다. 이제 그 냄새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시간은 머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역 계단을 천천히 올라온 박말수는 숨을 몰아쉬며 담장에 손을 짚습니다. 한참을 쉬어도 가슴이 답답하고 입안엔 쇠맛이 남습니다. 그녀는 코트를 여미고 주변을 둘러봅니다. 명동의 네온사인과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어지럽게 섞여 있지만 그 소리는 이제 그녀와 상관없는 세상의 언어처럼 멀게만 느껴집니다.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유난히 무겁습니다. 오래된 연립주택의 문을 열자 싸늘한 공기가 폐 속으로 밀려듭니다. 작은 방엔 커튼이 반쯤 닫혀 있고 조명은 희미하게 깜빡입니다. 테이블 위엔 약봉지, 미쳐버리지 못한 신문, 그리고 어제 먹다 남긴 찬밥이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그녀는 코트를 벗으며 주머니 속 향수병을 꺼내 조심스레 향을 뿌립니다. 하지만 공기 속 묵은 냄새는 그 향을 금세 삼켜버립니다. 거울 앞에 서자 자신의 얼굴이 희미하게 비칩니다. 주름 사이사이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고 입가에 굳은 살이 낡은 돌처럼 갈라져 있습니다. 그녀는 손목을 들어 올려 작은 검은 점을 바라봅니다. 그 점을 바라보는 눈빛이 잠시 흔들립니다. 그놈도 이 자리를 닮았었지. 낮게 흘러나오는 목소리가 방 안을 메웁니다. 벽 쪽 서랍을 열자 낡은 상자 하나가 나옵니다. 금고처럼 단단히 묶여있던 상자 속엔 오래된 흑백 사진이 빼곡히 들어 있습니다. 젊은 딸이 웃으며 아기를 안고 있고 그 옆에서 젊은 시절의 자신이 웃고 있습니다. 사진 속 손자의 눈동자는 낯설 만큼 맑고 선했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사진을 쓸어보다가 그만 사진이 툭 떨어집니다. 바닥에 떨어진 사진 위로 작은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그녀는 허리를 숙이려 하지만 허리가 굳어 잘 구부러지지 않습니다. 겨우 사진을 주워들고 의자에 앉습니다.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이 뿌옇게 번집니다. 눈물이 고이자 손끝으로 사진을 닦습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습니다. 귓가엔 오래전 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엄마, 제발 그만해요. 이 아이한테까지 상처 주지 말아요. 그날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절박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때도 지금도 후회만 남습니다. 냉장고를 열자 약봉지만 가득 들어 있습니다. 안쪽에는 며칠째 남겨둔 찌개가 시커멓게 변해 있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입을 막으며 이놈의 냄새라고 중얼거립니다. 그러나 그 냄새가 오히려 익숙하고 위로처럼 느껴집니다.
세상이 자신을 잊어도 이 냄새만큼은 자신을 기억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립니다. 그녀는 천천히 수화기를 들지만 반대편에선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박말순 씨, 채무 잔액 언제 갚으실 겁니까? 잠시 침묵하던 그녀는 그놈들, 돈 냄새만 맡고 살지라며 전화를 끊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한숨이 깊게 새어나옵니다. 밤이 깊어지자 방 안의 공기가 점점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TV를 켜자 뉴스 화면 속에서 젊은 남자가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을 위한 무료 급식소, 정우 사회복지사. 말수는 화면을 유심히 바라봅니다. 그의 따뜻한 눈빛이 낯설게 마음에 남습니다. 세상엔 아직 저런 놈도 있네. 그녀는 작게 중얼거립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리모컨을 던지며 화면을 꺼버립니다. 화면이 꺼지자 어둠 속에 자신만 남습니다. 그녀의 호흡이 점점 거칠어지고 마른 기침이 연달아 터집니다. 허공을 향해 손을 뻗지만 잡히는 건 공허뿐입니다. 창문 밖으로 자동차 경적이 울리고 먼 도시의 불빛이 반짝입니다. 그녀는 침대에 몸을 눕히며 창가를 바라봅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달빛이 방 안에 스며듭니다. 그녀는 낮게 속삭입니다. 정우야, 내 이름 내가 잊은 줄 알았는데. 그녀의 눈꺼풀이 천천히 내려앉습니다. 방 안엔 향수 냄새와 약 냄새, 그리고 오래된 기억의 냄새가 섞여 있습니다. 그 냄새가 그녀를 덮으며 조용히 시간을 멈춥니다. 벽시계의 초침이 느리게 움직입니다. 그녀의 고요한 숨소리가 어둠 속으로 스며듭니다. 새벽 좁은 복도 끝을 걸어가는 구급대원의 발소리가 메아리칩니다. 지하철역 출구 앞 비에 젖은 보도 위에서 박말순이 쓰러져 있습니다. 손가방이 옆으로 넘어져 동전들이 바닥을 굴러다니고 한쪽 신발이 벗겨진 채로 멈춰 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재빨리 들것을 펴고 그녀를 들어 올립니다. 그녀의 입가에서 희미한 신음이 새어나옵니다. 구급차 안은 소독약 냄새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네온사인이 깜빡이며 그녀의 얼굴 위를 스칩니다. 마스크를 쓴 응급대원이 손목의 맥박을 재며 의식 없습니다. 라고 외칩니다. 멀리서 들리는 사이렌 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도시의 어둠이 차창을 따라 달립니다. 박말순의 눈꺼풀이 잠시 떨리지만 다시 감깁니다. 응급실 문이 열리며 의료진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수술복을 입은 의사가 보호자 없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간호사가 메모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젓습니다. 그때 병원 복도 쪽에서 푸른 조끼를 입은 청년이 다가옵니다. 정우입니다. 그는 사회복지센터의 봉사활동으로 병원에 나와 있었습니다. 정우는 상황을 보고 주저하지 않습니다. 제가 일단 서류를 대신 작성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응급실로 들어갑니다. 정우는 문 앞에 서서 유리창 너머의 노인을 바라봅니다. 모니터 불빛이 깜빡이고 간호사가 링거를 꽂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고 손끝엔 주름이 엉켜 있습니다. 정우는 이유 없이 마음 한구석이 저릿해집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노인의 손을 살짝 잡습니다. 그 손은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누군가의 손처럼 익숙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응급실 불빛이 꺼집니다. 의사가 나와 안정됐습니다. 의식은 금방 돌아올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정우는 고개를 숙이며 안도합니다. 의사는 가족이 없으시다니 이런 분들 보면 참 안타깝네요. 라고 덧붙입니다. 정우는 그 말에 가슴이 묘하게 조여옵니다. 잠시 후 병실 침대 위에서 말순의 눈이 천천히 뜨입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
천장이 흐릿하게 흔들립니다. 그녀의 시선이 옆으로 향하자 의자에 앉아 졸고 있는 청년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정우의 손목에서 은빛 팔찌가 희미하게 반짝입니다. 그녀의 눈이 커지고 입이 떨립니다. 그녀는 미세하게 손을 뻗습니다. 손끝이 팔찌의 빛을 더듬듯 공중에서 멈춥니다. 그 팔찌 어디서 났어?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약하게 새어나옵니다. 정우가 눈을 뜨고 놀란 듯 고개를 듭니다. 정우는 손목을 내려다보고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합니다. 어릴 적 고아원에서 제게 남겨진 유일한 거예요. 누가 준 건지는 몰라요. 그냥 이게 제 가족의 흔적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말순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그녀의 입이 떨리며 마치 잊고 있던 이름을 다시 떠올리는 듯합니다. 그녀는 숨을 몰아쉬며 속삭입니다. 그 팔찌 내가 준 거야. 정우는 순간 말을 잃습니다. 그녀의 눈빛 속엔 놀람과 두려움, 그리고 오래된 후회가 한꺼번에 뒤섞여 있습니다. 심장 모니터의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리지만 두 사람의 시간은 멈춘 듯 고요합니다. 그녀의 손이 공중을 헤매다 정우의 손등 위에 닿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그 손을 감쌉니다. 당신이 그는 말을 잊지 못합니다. 말수는 눈을 감으며 미약한 숨을 내쉽니다. 그 숨결 속엔 세월의 냄새, 잃어버린 이름의 냄새가 섞여 있습니다. 밖에서는 새벽이 밝아오고 병실의 커튼 사이로 흐릿한 햇살이 스며듭니다. 정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입니다. 이제 정말 만났네요. 그의 목소리가 공기 속으로 스며들며 장면은 서서히 희미해집니다. 새벽의 빛은 병실 안에서 그녀의 손목 위 팔찌를 부드럽게 감쌉니다. 며칠이 지나고 봄비가 가늘게 내리는 오후, 박말수는 병원 퇴원 수속을 마치고 천천히 복도를 걸어 나옵니다. 그녀의 손에는 의사의 처방전과 흰 봉투 하나가 들려 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정우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입니다.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말수는 대답 대신 짧은 한숨을 내쉽니다. 괜찮아요. 나 혼자도 잘 가요. 그 말은 여전히 차갑지만 목소리엔 미묘한 흔들림이 있습니다. 정우는 고집스럽게 그녀 옆을 지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골목길을 걸어갑니다. 집 문을 열자 오래된 먼지 냄새가 두 사람을 감쌉니다. 정우는 주저하다가 신발을 벗고 따라 들어섭니다. 테이블 위에 약봉지와 신문, 사진 몇 장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사진 한 장을 들어봅니다. 사진 속엔 젊은 여인이 아기를 안고 웃고 있습니다. 이분이 따님이세요? 정우의 질문에 말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입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눈동자가 멈춰섭니다. 그녀는 오래된 서랍을 열어 낡은 상자를 꺼냅니다. 상자 안에는 더 많은 사진과 종이 쪽지, 그리고 은빛 팔찌에 한 짝이 들어 있습니다. 정우는 숨을 멈춘 채 그 팔찌를 바라봅니다. 그가 차고 있던 것과 똑같은 문양, 똑같은 형태. 그녀의 손이 팔찌를 매만지며 떨립니다. 이건 내가 그 아이한테 채워준 거예요. 그 아이가 내 이름이 정우였어. 순간 정우의 눈이 커집니다. 손끝에서 사진이 떨어지고 바닥에 닿아 부서질 듯 흔들립니다. 사진 속 아이의 얼굴과 자신의 얼굴이 완벽히 겹쳐집니다. 정우는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며 숨을 삼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그럼 당신이 그는 끝내 말을 잊지 못합니다. 말수는 고개를 숙이며 손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그래요. 내가 너를 버렸어. 그땐 세상이 너무 무서워서 돈이 전부라 믿었죠. 그녀의 목소리는 부서진 유리처럼 거칠고 약합니다.
정우는 눈을 감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납니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돌립니다. 창밖에서는 빗소리가 조금씩 커지고 낡은 처마 밑에서 물방울이 떨어집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그의 그림자를 붙잡으려 하지만 그가 이미 문 쪽으로 향합니다. 미안하다는 말 이제 할 수 있을까? 그녀가 조용히 묻습니다. 정우는 멈칫하지만 끝내 돌아보지 않습니다. 문이 닫히며 집안이 다시 고요해집니다. 한참 동안 그녀는 그 자리에 앉아 울지 못한 눈물만 삼킵니다. 탁자 위 팔찌가 빗소리에 반짝이며 흔들립니다. 기침이 연달아 터져나오고 그녀의 몸이 휘청입니다. 손이 약봉지를 잡으려다 바닥으로 떨어뜨립니다. 그녀는 허리를 숙이려 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몸이 천천히 쓰러지며 사진 몇 장이 함께 바닥으로 흩어집니다. 사진 속 어린 정우의 얼굴이 빗물 자국에 젖어 흐려집니다. 방 안엔 오직 시계 초침 소리만 남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짧은 신음이 새어나오고 눈동자가 천천히 흐릿해집니다. 손끝이 바닥을 더듬다가 은팔찌를 붙잡습니다. 정우야 할미가 그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습니다. 창문 틈새로 들어온 바람이 사진 한 장을 날려올립니다. 그 사진은 천천히 공중을 맴돌다 침대 옆으로 내려앉습니다. 사진 속 웃고 있는 어린 손자와 젊은 엄마 그리고 그 옆에 박말순. 그 웃음은 마치 잃어버린 시간 속에서 아직 남아있는 듯합니다. 방 안은 어둡지만 창밖에서 번개가 잠시 비추며 사진을 환하게 밝힙니다. 그 빛 속에서 그녀의 손목이 팔찌가 마지막으로 반짝입니다. 며칠 뒤 잿빛 하늘 아래 정우는 낡은 운동화를 신고 강변을 따라 걷고 있습니다. 발밑에서 젖은 낙엽이 구겨지고 강물은 느리게 흘러갑니다. 그의 눈은 멍하니 앞을 바라보지만 머릿속은 멈추지 않습니다. 박말순의 집을 떠나던 순간부터 그녀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를 떠돕니다. 내가 너를 버렸어. 그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정우는 손목에 팔찌를 꽉 쥡니다. 그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이제는 낯설지 않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용서할 수 있을까? 며칠을 뜬 눈으로 보내던 그는 결국 자신이 자라난 고아원을 찾습니다. 오래된 건물 앞에서 원장이 미소를 짓습니다. 정우야, 오랜만이구나. 무슨 일 있니? 정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고개를 숙입니다. 저 제 할머니를 찾았어요. 원장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집니다. 그분 이야기를 들었단다. 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날 그분도 무너졌지. 정우는 놀란 눈으로 원장을 바라봅니다. 그분이 내 어머니 장례비를 마련하려고 가진 걸 다 팔았어. 하지만 채권자들이 그 집을 빼앗았고 결국 널 지킬 힘이 없었다. 정우의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그럼 그날 버린 게 아니라 살리려 한 거였단다. 원장은 조용히 그의 어깨를 두드립니다. 정우는 숨을 길게 내쉽니다. 그럼 이제 제가 돌아가야겠네요. 병원으로 향하는 택시 안 창밖엔 빗방울이 다시 흩날립니다. 정우는 주머니 속에서 팔찌를 꺼내 손바닥에 올립니다. 팔찌 위로 떨어진 빗물이 천천히 굴러내립니다. 그는 자신에게 다짐하듯 속삭입니다. 이젠 끝까지 함께 할게요. 병실 문을 열자 희미한 불빛 아래 산소호흡기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립니다. 박말순은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습니다. 정우는 조용히 다가가 의자에 앉습니다. 그녀의 손등은 차갑지만 여전히 생기가 남아 있습니다. 정우는 손을 감싸쥐고 낮게 속삭입니다. 할머니, 이제 됐어요. 용서해요. 그녀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립니다.
눈이 열리며 정우를 바라봅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며 한마디가 새어나옵니다. 이제 됐다. 내 손자야. 그녀는 잠시 미소를 짓더니 손끝이 천천히 내려옵니다. 정우는 그 손을 꼭 쥔 채 울음을 삼킵니다. 의료기기의 경고음이 짧게 울리지만 그는 눈을 감은 채 말없이 그 손을 놓지 않습니다. 의사가 들어와 조용히 커튼을 닫습니다. 커튼 사이로 새벽 햇살이 스며들며 그녀의 얼굴을 감쌉니다. 그녀의 옆에는 봉투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정우에게라고 적힌 글씨가 떨리듯 번져 있습니다. 그 안에는 유언장과 함께 짧은 쪽지가 들어 있습니다. 사람 살리는 돈이 진짜 돈이다. 할미 박말순. 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 쪽지를 적십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며 그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창밖의 비는 이미 그쳤고 새벽 햇살이 흐릿하게 번집니다. 정우는 미소를 짓습니다. 이제 냄새가 나네요. 사람 냄새가요. 그의 목소리가 공기 속으로 흩어집니다. 병원 입구를 나서는 그의 뒤로 햇살이 부드럽게 비춥니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봅니다. 하늘 위에 뜬 구름 사이로 빗줄기가 쏟아집니다. 그 빛 속에서 그녀의 미소가 어렴풋이 떠오릅니다. 정우는 팔찌를 손에 쥐고 조용히 고개를 숙입니다. 며칠 뒤 정우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습니다. 탁자 위에는 유언장 봉투가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며 조용히 읽어내려갑니다. 고 박말순님은 전 재산 전부를 손자 정우에게 상속한다. 순간 방안이 정적에 잠깁니다. 정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입니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큰 금액입니다.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정우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뜹니다. 이 돈으로 다른 이들을 살리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놀란 듯 눈을 들어 그를 바라봅니다. 정우의 목소리는 단호하지만 따뜻합니다. 그는 서류를 가방에 넣고 일어서며 미소를 짓습니다. 할머니가 그랬어요. 사람 살리는 돈이 진짜 돈이라고요. 그 한마디가 방 안에 맑게 울립니다. 며칠 후 명동 한복판의 낡은 건물 앞 붉은 간판에 박말순 기념 복지센터라는 문구가 새로 걸립니다. 폐업한 대부업체 사무실이 새 생명을 얻은 듯 내부 공사가 한창입니다. 정우는 구석에 남아있던 박말순 금융 간판을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이제 다른 이름으로 사람을 살려야죠. 그가 중얼거립니다. 센터 개관식 날 좁은 골목엔 사람들이 가득 모입니다. 노인들, 아이들, 그리고 젊은 자원봉사자들이 따뜻한 미소를 짓습니다. 정우는 연단 위에서 마이크를 잡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돈의 냄새가 아닌 사람의 향기로 가득 채워질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센터 안엔 무료 급식소, 상담실, 노인 일자리 게시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우는 매일 새벽 창문을 열며 말순이 쓰던 향수 냄새를 떠올립니다. 그 향 속에는 따뜻함과 회한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책상 위엔 그녀가 남긴 쪽지가 액자에 담겨 있습니다. 사람 살리는 돈이 진짜 돈이다. 할미 박말순. 정우는 그 문장을 볼 때마다 숨을 고르며 다짐합니다. 할머니, 이제 당신 이름으로 세상을 바꿀게요. 그의 눈빛은 단단하고 어딘가 닮아 있습니다. 할머니가 한때 세상을 향해 던지던 냉정함이 이제는 따뜻한 결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서류 더미를 정리하며 환하게 웃습니다. 그날 저녁 명동 거리에 노을이 내립니다. 센터 창문 밖으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정우는 창가에 기대서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노을빛이 그의 얼굴을 감싸며 부드럽게 비춥니다. 그의 손목 위 은팔찌가 조용히 반짝입니다.
정우는 손끝으로 팔찌를 쓸며 속삭입니다. 할머니, 당신이 남긴 냄새 이젠 세상이 기억할 거예요. 그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집니다. 문 밖에서 한 아이가 묻습니다. 아저씨, 여기서 무슨 냄새 나요? 정우가 고개를 돌려 웃습니다. 사람 냄새지, 따뜻한 사람 냄새. 아이의 웃음소리가 복도에 퍼집니다. 그리고 그 웃음 위로 봄바람이 부드럽게 스쳐 지나갑니다. 박말순의 이름을 단 센터의 간판이 석양 속에서 황금빛으로 빛납니다. 몇 년 후 명동의 봄바람은 부드럽고 따뜻합니다. 지하철역 출입구 벽면에 커다란 포스터가 붙어 있습니다. 지하철의 냄새를 혐오가 아닌 삶의 향기로 기억합시다. 박말순 재단. 사람들은 출근길에 무심히 그 포스터를 스쳐 지나가지만 누군가의 시선은 잠시 그 문구 앞에 멈춥니다. 노인 한 분이 가방을 들고 포스터를 바라봅니다.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그는 낮게 음졸입니다. 그래, 냄새라. 우리 삶엔 다 그런 냄새가 있지. 그 미소가 지나치게 따뜻해서 주변 공기도 잠시 고요해집니다. 화면이 전환되면 박말순 복지센터의 문이 열립니다. 정우가 봉사자들과 함께 점심 도시락을 나르고 있습니다. 그의 손목엔 여전히 은빛 팔찌가 반짝입니다. 그는 노인들에게 밥을 건네며 환하게 웃습니다. 그 웃음 속엔 고통과 회한, 그리고 용서가 고요히 섞여 있습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이동하며 센터 내부를 비춥니다. 벽면엔 할머니의 흑백 사진이 걸려 있고 그 아래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돈으로 세상을 움켜쥐던 그녀, 마지막엔 사랑으로 세상을 품었습니다. 복지센터 안에는 웃음소리와 따뜻한 밤 냄새가 뒤섞여 있습니다. 그 냄새가 명동 거리 끝까지 스며듭니다. 정우는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봅니다. 아이들이 골목을 뛰어가며 장난을 치고 봄 햇살이 유리창을 비춥니다. 그는 창문을 열어 깊게 숨을 들이쉽니다. 그래, 이게 바로 사람 냄새야. 그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집니다. 카메라는 천천히 상승하며 명동 거리를 비춥니다. 거리엔 상인들의 외침, 웃음소리, 그리고 누군가의 노랫소리가 섞여 있습니다. 그 모든 소리가 박말순의 기억처럼 부드럽게 뒤섞입니다. 노을빛이 내려앉으며 도시 전체가 따뜻한 색으로 물듭니다. 자막이 떠오릅니다. 돈으로 세상을 움켜쥐던 그녀, 마지막엔 사랑으로 세상을 품었습니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지고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 흐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 지하철역 포스터 앞을 지나가던 한 젊은 여성이 향수를 살짝 뿌리며 미소 짓습니다. 그 순간 공기 속에 은은한 향이 남습니다. 냄새가 아니라 사람의 흔적으로. 그 향이 화면을 감싸며 영상은 조용히 암전됩니다.